평양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갓을 쓴 선비도 행상도 아이 손을 잡은 아낙네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엎드려 있었고 그 앞에서 몽둥이를 든 지주의 손이 번쩍거렸습니다. 땅에 묻힌 돌멩이조차 고개를 돌릴 만큼 참혹한 광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소곳한 걸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은정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500냥, 기생으로 살며 모은 8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왜 그 여인은 이름조차 모르는 사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결심 하나로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잊지 못한 의관의 서녀 연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평양 바람이 아직 매섭던 초봄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평양기생 연지, 손님들은 그런 그녀를 신기하게 여겼죠. 다른 기생들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절제된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빛이 났습니다.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기품. 그래서 연지는 평양 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돈을 모은 이유는 화려한 삶을 꿈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방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요. 연지야, 정녕 나가겠다는 게냐? 예, 마님. 이 기방에서 나가면 너가 무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8년 기생으로 살며 모은 전 재산 500냥. 그날 연지는 처음으로 기방 밖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8년 만에 나선 시장거리,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연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고 바느질이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이 내 땅에서 나온 곡식을 훔쳐먹고도 네가 살 줄 알았느냐? 죄송합니다. 저 사내 김지주 집에서 일하던 모습 아닌가? 맞아. 저놈 어미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곡식을 훔쳐먹었다지 뭔가. 죄송합니다. 어미가 굶어 죽을 지경이라 단 한 대의 쌀만 훔쳤을 뿐입니다. 한 되라고?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내 어미가 굶어 죽는다고? 그럼 물이라도 실컷 먹여줘야겠구나. 이제 끝을 내주마. 김지주, 평양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수십 마지기 땅과 수십 명의 머슴을 거느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는 백성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주에게 맞서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연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약초의 냄새, 그리고 그 손등에 새겨진 십자 모양의 상처. 어린 연재의 눈에 깊게 새겨진 절대 잊을 수 없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투성이로 쓰러진 사내의 손등에도 똑같은 십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설마 저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소년일까? 하지만 이 돈은 8년을 모은 돈이야. 이 돈으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모르는 척 지나가면 돼.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이제 끝을 내주마. 살려주세요. 그 순간
연지의 귓가에 과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걸로 살아나세요. 연지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눈을 뜨며 이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8년 전 누군가 내 목숨을 살렸듯이요. 기다리십시오. 누구냐? 너는? 이 사람의 몸값으로 은전 500냥을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모은 전 재산, 자유를 향한 그 모든 꿈을 연지는 이름도 모르는 사내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연지와 사내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사내의 눈빛에는 놀람,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듯하며 연지의 눈빛은 떨림, 확신, 그리고 조용한 결의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내가 정말 그때 그 소년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요. 은전 500냥, 평범한 백성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돈, 그 돈이 지금 시장 한복판 먼지 날리는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지주는 은전을 바라보며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탐욕과 만족이 뒤섞인 미소였지요. 허, 기생년 주제에 이런 돈이 어디 있더냐? 8년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지요. 기생이 이름도 모르는 사내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다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놈이 훔쳐먹은 곡식값이 글쎄 한 300냥쯤 되겠고 내 땅에서 도둑질을 했으니 이놈을 여기까지 끌고 온 수고비도 있고 뭐 이놈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있지 않겠나? 딱 500냥이면 되겠구만. 지주의 말은 뻔뻔했습니다. 곡식값 300냥에 억지로 끼워 맞춘 200냥, 연지가 가져온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놀랍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떨리며 힘겹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모르셔도 됩니다. 사내는 연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어린 시절의 얼굴을 모두 바꿔놓았으니까요. 지주가 은전을 품으며 가려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음흉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이놈이 다시는 내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증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놈의 손등에 내 표식을 새겨주지. 주변 공기까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사내의 얼굴은 상백해지고 연지가 앞으로 뛰쳐나가려 하지만 하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돈은 이미 받으셨지 않습니까? 돈은 돈이고 낙인은 낙인이지. 이게 싫으면 돈 돌려받고 이놈 데리고 가마. 지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십자 모양 상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그 위를 덮어버렸지요. 자, 이제 거래는 끝났다. 이놈을 데리고 썩 꺼져라. 지주는 만족스럽게 떠났습니다. 500냥을 손에 넣었고 사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까지 찍었으니까요. 시장 한복판엔 연지와 사내 단 둘만 남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지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별 모양 상처 위에 찍힌 낙인, 그 자국을 보는 연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그러셨소? 나는 당신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8년 전 제가 죽어가던 날
누군가 제게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내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우연히 병든 소녀를 보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소녀.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소녀는 자신이 캐온 약초를 몰래 그 집 문으로 밀어넣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때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8년 만에 은혜를 준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잠깐만. 어미가 집에 혼자 계십니다. 어미를 살려야 합니다. 사내의 어미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사내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분명. 하지만 연지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맞기 힘들 만큼 낡은 오두막, 그곳이 사내와 그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노파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지요.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연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파는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지는 치마 속 호주머니에서 작은 은전 몇 냥을 꺼냈습니다. 500냥을 내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숨겨둔 돈이었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약과 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은혜는 갚아야 하니까요. 연지의 얼굴엔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지요. 연지는 마을 약방을 찾아가 노파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쌀과 채소를 사서 다시 사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마당에 불을 피우고 죽을 끓이고 약을 다리고 연지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방 안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밖에서 들려오는 연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연지는 조심스럽게 노파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노파는 간신히 죽을 삼켰고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노파는 죽과 약을 먹고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그리고 저도 오늘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잃은 게 아닙니다. 8년 전 당신이 제게 주신 약초, 그것은 단순히 목숨만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그 생각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8년 전 자신이 건넨 작은 약초 한 묶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이 바꿔 놓았는지를요. 제 이름은 봉식입니다. 연지입니다. 연지낭자, 저는 당신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천안 머슴입니다. 이제 몸에 낙인까지 찍혔으니 어디 가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봉식 나으리, 저와 함께 하시겠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손으로 땅을 일구십시오. 낙인이 찍혔다고 천민이라고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다 해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땅의 이치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땅을 일구어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반드시 땅을 일구겠습니다. 연지는 봉식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낙인 찍힌 손이라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연지가 봉식에게 준 희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지와 봉식은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지와 봉식은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연지가 남긴 마지막 은전 몇 냥으로 작은 땅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연지낭자,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마을 북쪽 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입니다. 가봅시다. 그곳은 돌과 잡초로 뒤덮인 황무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이었지요. 누구도 쓸모가 없다고 여긴 곳이었어요. 오랜 세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 누구도 쓸모가 없다고 여긴 곳이었지요.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돌도 많고 물도 잘 안 스며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답을 해줄 겁니다. 연지의 말에 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척박한 땅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황무지를 사겠다고? 저 땅은 10년 전부터 아무도 안 사가는 땅이네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필요한 땅입니다. 좋아, 그럼 이 돈으로 저 땅 한마지기를 주지. 연지가 남긴 마지막 은전으로 두 사람은 한마지기의 땅을 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땅을 일구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을 캐내고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는 일,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봉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인 찍힌 손이라도 이 손으로 땅을 일구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척박했던 땅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식 나으리, 보세요. 싹이 텄습니다. 정말입니다. 봉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땅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답을 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척박했던 땅에서 첫 곡식이 익었습니다. 연진왕자,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난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연지는 첫 수확한 쌀로 어머님께 드릴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직접 지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이 쌀이 너희가 지은 게냐? 네, 어머님, 천천히 드십시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 쌀, 품질이 좋은데 어디서 났소?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겁니다. 첫 수확으로 받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이번엔 두 마지기를 더 사고 싶습니다. 자네들 정말 해냈구만. 저 황무지에서 곡식을 키워내다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마지기씩 땅을 넓혀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5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땅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척박했던 황무지는 이제 풍요로운 곡식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식나으리,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연지의 마음속엔 오래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간 부자가 되거든 어려운 이들을 잊지 말거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웁시다. 그럽시다. 그날 두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요. 연진왕자, 정녕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분들께 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정녕, 공짜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날부터 연지와 봉식은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로구만. 저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예쁘구나. 연지와 봉식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이 나눴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쌀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소. 들어오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신들에게 한 짓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저도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이 낙인을 볼 때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땅을 일구고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요. 그날 과거의 원한은 용서로 풀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했던 두 사람은 이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의 선택이 옳았을까? 봉식의 손에는 여전히 낙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낙인은 수치가 아닌 자긍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은혜는 은혜로 갚아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